안녕하십니까. 2월 5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죠. 4월 총선에서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지금 무게를 싣는 모양새였는데 이 대표가 결정할 것이다 공을 넘겼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준연동형 유지를 택했습니다. 장 소장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당 내외의 압력과 압박에 결국에는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내 80여 명의 의원들도 아니 이거 병립형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원로들도 2020년도에 선거법 개정한 이유가 바로 거대 양당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제3정당, 제4정당이 국회에,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다라는 압력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본인이 과거 대선 후보 과정 중에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당제로 가는 것, 그리고 준연동형을 지키는 것이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본인 과거의 약속을 거부한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받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병립형으로 가는 그러한 명분을 좀 만들고자 했는데 갑작스럽게 전당원 투표 안 하겠습니다. 당대표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러는 순간 당에서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에 페북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좀 파악을 해서 썼는데 잘하셨어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고 대선 후보 나온 이후로 처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잘하셨다. 반칙이라는 오늘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칙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의석을 얻는 것보다는 과거의 개혁을 위한 명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다. 하지만 늦었지만 선택을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었죠. 이 발표가 나오자 왜 5천만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에게 애초에 결정권을 일임했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자, 여당 반응,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공격하겠다는 목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약속 어겼다고 또 막 비난하지 않겠어요? 약속 어길 것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었고 전당원 투표한다고 하니까 이거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거 아니냐 꼼수다 그러면서 비난하다가 막상 또 준연동형 비례제 기존 제도 그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화가 된 거고요. 그걸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왜 기분 따라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기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떤 일종의 이제 허점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위성정당이라는 게 창당이 가능하도록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핵심은 위성정당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 만약에 나중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가 본 정당하고 합치게 될 경우에는 정당 보조금을 막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지역구의 한 절반 이상은 공천을 해서 후보를 내보내야 그래야 이제 위성정당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막 이런 거에 있는데 아니 허경영 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하는 거 옛날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수법이 또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을 막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원래 뭐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47석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전체 의석을 조금 늘려가지고 독일식은 전체 의석이 비례가 최대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를 행사했을 때 사표가 최대한 줄어드는 방식으로 의석을 거꾸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의석이 예를 들어서 500석이라고 하면 500석보다 한 10석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독일도 왜냐하면 큰 정당 두 개가 계속 권력을 교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당들이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그리고 두 정당이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비례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린 그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을 한동훈 위원장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선거제 공부를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나 아니면 법에 대해서 공부할 만큼 선거제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시라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야권이 술렁거렸습니다. 진보 진영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에 나섰지만 3지대에서는 거대 양당제를 재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양당 이외에 다른 정당들 입장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선택하고 국민의힘도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민주당이 선택하면 국민의힘하고 같이 그냥 기득권을 더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약에 캡을 안 씌우고 그대로 47석을 전체 의석의 50% 정도를 보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제3지대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불리해진다고 막 저렇게 반발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석이 나온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3지대에 있는 정당, 개혁신당이든 뭐 새로운 미래든 이곳이 통합을 해서 아니면 통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쳐서 지지율이 한 15에서 20%가량이 나온다 그러면 진짜 한 20석은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떤 쪽으로 가더라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가져갈 확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를 왜 이렇게 반발하냐.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개혁 선거대연합이라고 이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모양새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진짜 국민들한테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제대로 만들게 되면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에 민주당이 의석을 내주는 것처럼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더라도 제3지대가 위성정당으로서 이 선거대연합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위치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을 굳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반발하거나 불리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가 어쨌든 비례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도적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지 이거를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천명을 하고 거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민주당을 막 비난하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대로 어쨌든 유지한다고. 위성정당 만드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대 연합이라고 하는 민주개혁 세력을 하나로 묶겠다고 얘기하는 거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발을 담그느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 선거대 연합이라는 게 바로 통합형 비례 정당인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3정당이 정말 많은 득표를 기록을 해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20석이라는 원내 교섭단체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병립형으로 가나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나 연동형 가도 뭐 위성정당 만들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이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들 정당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자 같은 분들도 야권 비례 연합정당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부분 가거나
아니면 뭐 송영길 아니면 조국 이런 분들이 만드는 정당에다가 본인들의 정당 투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3정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또한 위성정당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의석수를 얻느냐 마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제3정당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바램과 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끌어올려면 민주당 나빠요, 국민의힘 나빠요, 이거보다 정말 자신들이 통합을 네. 잘해서 뭐 좋은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의 민심을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는 17석은 병립형으로 두고 네. 한시적으로 네. 30석은 캡을 씌워서 이것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한시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완전히 다 풀릴 수 있어요, 캡이. 네. 그럼 47석을 전부 다 준 연동형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비례석 갖고 가기 어려워요. 못 갖고 가요. 국민의힘도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만드니까 상관없죠. 아니, 근데 그 위성정당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어떤 모양을 갖추느냐, 이제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비례의석을 어느 정도 거기다가 추천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위성인지 아닌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거를 온전히 또 자기 편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당부터 시작해서 시대전환 전부 사실은 민주당 위성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국민의힘으로 뛰쳐나가고 뭐 그중에서 무리를 빚고 사실 이게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3지대가 자기가 위치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캡이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땐 제3지대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민주당 태도에 따라서 전혀 못 갖고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전보다 제3지대 영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워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